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서른일곱 번째 이야기. 역사가 주는 교훈. 국민적 반성.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진화가 된 끝을 의식이라 할 것인데 의식은 생명이 스스로를 돌아봄, 곧 자기 반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생각의 초점 혹은 중심이 자아다. 낯사람이 그런 것 같이 국민도 스스로를 반성할 줄 알아야 국민이라 할 수 있다. 반성은 자아의 중심에서 멀수록 하기가 쉽고 가까울수록 어렵다. 먼 산의 윤곽은 칼로 깎은 듯이 분명하지만 그 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굴곡이 복잡하여 알 수가 없어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에서도 몇천 년 전 조상의 일일수록 제 나라의 일이 아니고 남의 나라 일일수록 그 잘잘못을 판단하기가 쉽고 제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알기가 어렵다. 정말 자아에 이르면 정말 알기 어렵다. 이른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은 어디서 잘못되느냐 하면 자아에서다. 행동하는 주체는 제가 되기 때문이다. 모순인 것 같으나 자아는 알 수 없는 것인데 그 자아야말로 꼭 알아야 한다. 반성은 모든 지식 행동의 총결산인 동시에 또 그 시작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자기를 아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아의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능히 하는 사람을 어질다 혹은 거룩하다고 한다. 해, 예, 성이 모두 그 지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혹은 그것을 도통이라, 대오철저라 하기도 한다. 자기를 아는 사람, 우주 만물의 중심으로서의 자아, 그 자아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나를 깨우쳐 아는 사람이 어진 것 같이 한민족도 제 역사, 그 중에서도 현대사를 바로 알아야 어진 민족, 어진 국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현대사야말로 바로 깨우쳐 알기가 어렵다. 역사적 교훈. 반성의 목적은 가르침을 얻는 데 있다. 그리고 가르침의 목적은 자기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생명은 자라는 생명이요 진리도 자라는 진리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기 발전, 자기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 그 자체, 우주 생명의 근본 그 자체를 우리가 알 리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곧 민족의 자기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교육적이어야 한다. 집에 통치만 하지 말고 교화하고 풍교를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불교 이전은 민지기야라, 가르치지 않고 싸움을 시키는 것은 백성을 마구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가 교육적이어야 한다면 교육은 마땅히 정치적이어야 한다. 읽고 쓰고 세미나하는 교육이라면 의식주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인 줄만 아나 그러한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교육은 반드시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정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물론 정치가 교육의 극치는 아니다. 사람은 사회생활, 단체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 사회, 그 나라를 떠나서는 사람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를 가르쳐 주어야만 하기는 하나
정치가 인생의 구경 목적은 아니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정신적인데 종교적인 데까지 가는 것이다. 정치는 필요하지만 중간적인 것밖에 못 된다. 그러기 때문에 맹자가 중천하이립 정사해지민 군자락지 소성부재언이라고 한 것이다. 세계를 한번 이상대로 만들어 보는 것이 군자가 즐거워하는 일이지만 정말 그 바탈로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정말 인생의 구경 목적은 그보다 더 높은 데 있다는 말이다. 대인자 정의이물정이라는 말로 표시하였다. 참으로 바로 된 사람은 스스로를 바르게 하면 밖의 세계는 저절로 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인간 궁극의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활동의 테두리를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을 여기에 관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적 사건과 경험은 결국 국민적 시련, 그 지와 능과 덕을 다듬어내는 시험으로 알고 그렇게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진보냐, 퇴보냐. 그러면 우리가 해방 후의 역사를 반성해 볼 때 그것은 진보냐, 그렇지 않으면 퇴보냐? 우선 그것은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왜 진보냐? 역사의 진보, 퇴보의 표준은 무엇이냐? 한 말로 묶어서 자유다. 길고 긴 수천 년 역사라고 하지만 그 대체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인간의 자유가 점점 발달해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자연력에서, 다음에는 무지한 미신에서, 또 가난에서, 병에서 점점 해방되어 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그런데 그 자유로의 과정에서 우리 해방 후의 역사는 한 걸음을 내친 구절이다. 잃었던 민족의 자유를 찾아서 자유국민이 되었으니 그것은 확실히 진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할 때 그것은 퇴보다. 왜 그러냐? 자유가 밖으로는 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줄었다. 정치의 목표는 개개인의 완전한 자유 발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해방 후의 역사가 어떠냐 하면 민족적으로는 자유를 얻었는데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가 점점 줄었다. 표방은 민주주의라 하면서 실제로는 20년 동안 걸어온 길이 점점 독재정치로 흘러갔다. 아무리 자유국민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름뿐이고 실제가 없으면 소용없다. 이것이 민족 해방만 아니라 사회 해방이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까닭이다. 어째서 그러냐? 생각하는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민족에도 민족적인 자아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있어서 국가 민족의 일을 해결해 간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민족이나 국가적 자아는 반드시 개인적인 자아를 통해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생겼지 민족이나 국민이 직접 하는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유는 개인적인 자유에까지 실현되어야만 참 자유지 그렇지 못하면 자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해방 후 오늘까지의 역사는 퇴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보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퇴보라 해야 마땅한 이 역사에 어떻게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인가? 판단은 반드시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진보다 하고 단정을 내려야 한다. 어째서 그런가? 역사는 싸움인데 싸움은 결국 정신의 싸움이요 진보는 결국 신념이기 때문이다. 해방 후의 역사는 겉으로는 자유나 속으로는 자유가 없다. 그러나 또 한 번 더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자유다. 독재화되어가는 정치 밑에서 자유는 점점 준 듯하나 국민의 속에는 반항의식이 점점 더 높아간다. 씨알은 점점 깨어간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보라는 것이다. 본래 역사는 절대의 진보다. 나아가도 나아간 것이요 물러가도 나아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생명의 역사는 그 근본이 그 대체가 나아가는 것, 발전하는 것,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라가는 산길에서 그러므로 한때 내려가는 우리는 언덕도 한때 결국 지고 올라가는 물러갔지만 길인 것 같이 그것은 결국은 이 역사의 이기고 나아가는 행진에서는 것임을 믿음으로 작게 보면 모든 오르고 내림 짐과 같은 모든 물러감을 운동이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모든 믿는 것이 곧 짐과 역사를 이해하며 진보요 이깁니다. 모든 짐과 저도 지지 않는 자를 지울 놈이 천하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때 지고 물러갔지만 그것은 결국은 이기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모든 짐과 물러감을 곧 즉시 회복해야 한다. 정신이 자유로우면 자유는 종래 얻어지고야 마는 법이다. 이 의미에서 이 역사는 진보다. 회복의 길. 그러면 그 고치는 방안은 무엇인가? 반항의식으로 있는 것을 자유에까지 실현하고 한때 물러간 역사를 도로 돌이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 오직 지성에게 있다. 어째서 그런가? 우선 우리 역사의 실패의 원인을 생각해보자. 해방 후 우리는 어째서 줄곧 나아가는 걸음을 걷지 못하고 실패를 하여 오늘의 어지러움에 빠지게 되었나? 그 첫째는 가난이다. 둘째는 다른 나라의 간섭이다. 해방부터가 우리 힘으로 싸워 얻은 것이 못되고 국제적인 관계로 인해서 온 것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고 오가 소리부로 아는 나라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길이 순탄치 못한 한 원인이다. 셋째는 우리 정치인의 잘못이다. 이것이 너무도 환한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다. 넷째는 국민 정신이 약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 타성이다. 언덕에서 낸 걸음을 멈출 수 없듯이 이미 여러 백년 고질이 된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잘못된 버릇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원인이 방해가 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참말 굳센 정신을 가졌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데가 우리의 국민적으로 약한 데다. 다섯째는 국민적 판단의 잘못이다. 사람은 정신이요 정신은 자유로운 것이다. 물질 세계에서는 타성의 법칙이 있지만 정신 세계에서는 그것을 능히 끊을 수 있는 것이 정신이 정신된 점이다. 물론 어렵다. 그러나 하려고만 하면 된다. 우리가 정말 결심을 하였다면 수백 년 묵은 그 나쁜 버릇도 고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잘못의 실례를 한두 가지 든다면 38선을 우리가 승인한 일이다. 우리를 제 마음대로 저의 표준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열강은 제 마음대로 38선을 긋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였다. 그 다음은 외국 원조를 믿는 일이다. 외국의 원조 없이는 절대로 나라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이 버릇은 해방 후에 생긴 그릇된 생각이다. 또 그 다음 한일 교섭을 해방 직후에 하지 못한 일이다. 만일 한일 교섭을 우리는 국민적 감격 속에 있고 그들은 전후 사상의 국민적 뉘우침 속에 있던 그때에 했더라면 우리와 저희를 위하여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였다. 그때에 못했다면 이제는 천천히 우리 자세를 굳게 확립한 후에 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도저도 못하고 중간적으로 급한 생각을 가져 덤비는 것은 국민적으로 볼 때에는 자신 없어서 하는 잘못이다. 이와 같이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국민이 깨닫지 못한데 해방 후 역사가 뒷걸음질을 친 원인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계몽이다. 가르쳐주는 일이다. 국가적 통행을 바로 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주는 일이다.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무엇보다 지성인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근대화하지만 근대화의 추진력은 국민교육에만 있다. 말로 어찌 되느냐? 무엇보다도 이번 한일회담에 대한 싸움에서 절실히 느낀다. (4.19) 와 (5.16)
4.19 후에 5.16이 온 것은 비극이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4.19 후 왜 5.16이 왔나? 그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역사의 판단은 개인 도덕적인 데만 그쳐서는 못 쓴다. 이승만의 잘못이 있다면 그의 잘못을 도덕적으로 시비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인간인 이상 도덕적인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개인은 개인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필요한 것은 그 역사적 인물을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어찌하여 그런 인물이 그때 있어야만 했느냐 하는 역사적 필연을 붙잡아내야만 한다. 이승만의 잘못을 알 뿐 아니라 이승만식의 인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파악해내야만 참으로 역사적 반성을 한 것이요 올바른 역사 이해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5.16이 4.19 이후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요 필연이다. 필연적인 선이란 말이 아니라 필연적인 악이란 말이다. 그 전의 잘못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4.19는 무엇이고 5.16은 무엇이냐? 4.19는 지성의 발로요, 5.16은 물성의 발로다. 4.19 후에 5.16이 왔다는 것은 지성과 물성의 충돌이다. 그리고 물성이 한때 지성을 덮어 누른 것이다. 지성, 물성의 충돌이라니 다른 말로 하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충돌이다. 5.16 이후 많아진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시비, 민족적 민주주의, 정계 안정론, 실리 외교의 주장은 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뜻이 중요하냐, 먹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싸움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신 대 물질 싸움이다. 외국 원조를 바라는 버릇, 외자 도입을 주장하는 것들은 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해방 후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국민정신 교육을 도무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 나타난 현상이 오늘날 보는 학생 대 군인의 대립이다. 첫 번째 싸움에서 군인은 후퇴했다. 4.19 때 군인은 감히 학생에 대하여 총을 쏘지 못하였다. 국민적 양식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5.16은 거기에 대한 물력의 반발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표어는 민주당의 무력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힘의 숭배는 이렇듯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승승장구의 형세였다. 군정, 학원 난입, 정치교수 축출로 내려왔다. 그럼 지성은 완전히 죽었나? 죽을 수 있는 것인가? 절대로 아니다. 위에서 말한 절대 진보의 신념이 필요한 것은 여기서다. 지성이야말로 불사조다. 지성의 패배는 결국 덕이 무너진 것을 말한다. 지가 진 것은 능에 대해서인데 지, 능이 충돌되는 것은 인격, 곧 덕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지와 능이 일치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인데 그것이 서로 싸우면 인격의 파멸이 온다. 인격이 통일을 잃었으므로 지, 능의 충돌이 온다. 그러므로 이 비극을 회복하는 것은 덕성의 회복에 달렸다. 학생과 군인이 충돌하는 나라, 그것은 미친 나라다. 우리 국민 성격이 깨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이것은 민족의 일대 위기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극복 못한다면 우리나라나 민족은 망하고 말 것이다. 군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학생은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때의 지성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자기를 잊은 반항은 망하는 반항이다. 또 학생을 짓밟는 군인은 제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에 정말 힘이 살았던가 죽었던가? 자기를 잊은 힘은 짐승의 힘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덕을 회복하기 위하여 냉철한 이성을 활동시켜야 한다. 선각자의 계몽이 필요하다. 지성의 미래. 사람마다 말마다 인물 빈곤을 말한다. 지도자 없음을 한탄한다.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디서 올까?
이러한 혼란기에 우선 필요한 것은 물론 유능한 인물이다. 의욕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물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의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요. 더구나 현대는 스스로 자기를 아는, 알려는 주체성을 가진 씨알의 시대다. 그러므로 힘의 숭배만으로는 아니 될 것이 뻔하다. 옛날같이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능은 개인의 능이 아니라 대중의 능, 전체의 능이다. 천재가 독재를 하는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고 말았다. 역사를 잘못 읽어서는 아니 된다. 중인의 능, 전체의 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능보다 더 필요한 자격은 지성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덕이다. 덕은 무엇이냐? 자기 속에서 전체를 체험하는 일이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나타낸 것이 헌법이다. 옛날 임금의 덕이 발달하면 헌법이 되었다. 아무리 어지러도 자기의 의사를 고집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의지와 지혜로 표시된 헌법에 겸손히 복종할 만한 덕이 있지 않고는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 자신이 있어야 하지만 잘못된 자신이 사람을 망친다. 이 의미에서 종교와 교육과 언론과 집회와 예술의 절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은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워진 나라에서는 결국 악순환인데 가지가지 잘못이 서로 얽혀서 무엇부터 풀어야 할지를 알 수 없는데 지혜와 용단은 그 어느 고리에서 자르느냐 하는 데 있다. 한 고리가 풀리면 전체가 풀릴 줄 아나 그 어느 고리에서 자르느냐가 문제다. 모험이라면 다 모험이다. 그러나 마땅히 모험해야 하는 올바른 점은 지혜에 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번 모험을 할 전략적인 지점이 셋이 있다 할 수 있다. 부가 그 하나요, 권이 또 하나요, 그 다음은 지다. 그러나 이 셋 중에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은 지라는 말이다. 모험이라면 다 모험이다. 잘못하다가는 나라를 송두리째 망친다. 부나 권으로서 하는 모험은 꼭 될 듯한데 반드시 패망에 이르고야 만다. 역사가 행진해온 큰 길 좌우 옆도랑의 수두룩한 백골이 다 부권을 가지고 자신만만하다면서 건곤일척의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들이다. 안 될 듯하면서 열어놓으면 홍수처럼 전국을 혼란에 담가버릴 듯하면서 사실 나라를 건지는 것은 지혜의 문이다. 호모 사피엔스 아닌가? 앞으로의 역사는 점점 더 지성의 역사가 될 것이다. 칼을 꺾고 생각을 깊이 하자.